자, 오늘은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을 합니다. 자, 이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을 한다는 말은 앞에 2주 동안 여러분 들었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 기억이 있으면 편할 거고요. 기억이 없으면 생짜예요, 생짜. 완전 생짜인데 도시군 관리라는 이 단어를 우리 법에서는 도시를 개발, 정비, 보존하는 도시를 정비 보존하는 게 관리인데요. 도시를 정비 보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계획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계획이. 누가? 이 사람들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얘를 우리는 수립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수립권자. 수립권자는 몇 명이었어요? 6명이었어요. 6명. 6명인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네, 시장, 군수. 오늘 처음 오시는 분이 한 2분 보이는데 그냥 앉아 계시면 됩니다. 인근 지역 주민에게 물어볼 것도 없고 모릅니다. 그 사람들도. 그냥 저하고 같이 수업을 진행하면 돼요. 자, 오늘은 도시군 관리계획인데 예를 듭니다. 대구 광역시를 가지고 해서 끝까지 갈 거예요. 끝까지 가는데 자,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가 나면 효과라는 게 따라온다 그래서 효과. 효과를 다른 말로 하면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효력 발생한다는 말은 행위 제한이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자, 효력 언제 발생해요? 즉시 이러면 안 돼요. 어디서 배웠어요, 그걸? 즉시 한다는 거? 지형도면, 그죠? 지형도면 보셔야 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행정기관이 만드는 행정계획이니까 우리는 그 내용을 자세히는 몰라요. 그래서 어디에 대구시에 어떤 곳에 어떤 도시군 관리계획이 확정됐는지를 보려고 그러면은 뭘 확인해야 돼요? 지형도면을 봐야 돼요. 그 지형도면이 없으면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다는 말은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들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하면서 지형도면을 거의 30일 안에 다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주민들을 구속을 하죠. 그래야 토지를 계속 현재 상태에서 조금 더 발전적인 상태로 유지, 관리,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형도면을 항상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기에 효과라는 말이 있고 효력 발생이라는 말이 따라오는지 그리고 행위 제한이 따라오는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럼 오늘 배울 게 2개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6개를 배우고 6개 따라오는 뭘 배울까요? 행위 제한을 오늘 배울 거예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 6개 중에 첫 번째가 용도 지역부터 배웁니다. 제일 먼저 용도 지역. 그리고 두 번째가 같이 되어 있죠. 용도 지구. 용도 지역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토지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을 거예요. 토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전 세계 토지는 토지의 용도는 2가지밖에 없어요. 뭐하고 뭘까요? 개발하고 보존 2개밖에 없어요. 이 강의를 듣고 왔어요. 이 듣고 와야 됩니다. 듣고 오면 기분 좋아요. 깜짝 놀랍니다, 가끔씩. 개발하고 보존. 뒤에 분들 더 놀랬죠? 저 사람들 뭐지? 수업 듣고 오면 금방 알아요. 개발하고 보존이라는 2개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 개발, 지속적 보존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땅이 있습니다. 이 땅 우리는 유보라고 해서 말을 써요. 토지를 크게 나누면 개발하고 보존인데 중간에 애매한 땅들이 있어요. 그리고 유보하는 용도라고 해서 3가지로 구분했을 때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대구광역시 안에 토지를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없죠? 토지 없죠? 토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이 토지를 내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 토지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돼야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걸 만들어 놓은 게 용도 지역이에요. 그걸 만들어 놓은 게 어디에 있느냐? 법안에 있어요. 용도 지역이라고 해서 얘는 나중에 할까요? 용도 지역이라고 해서 개발 용도가 있고요.
보전 용도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집니다. 개발 용도를 도시라고 해서, 도시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고 인구와 산업이 밀집된 곳을 우리는 도시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용도가 도시인데 뒤에다가 요 글자를 붙인 거예요. 용도지역. 개발이 주된 토지는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 됩니다. 그 보존이 주가 되는 토지는 농림이라는 지역과 자연, 환경, 보전이라는 곳이 있어요. 보전 용도인데 이 용도 뒤에 다시 뭐가 들어가냐 이렇게 해서 지역이라는 글자가 들어갑니다. 이걸 우리는 용도지역이라고 해요. 용도지역. 그 중간에 유보용도 100% 맞는 설명은 아니에요. 범위에 들어가면 막 바뀌니까.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라서 이걸 가지고 책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시비를 거시면 안 돼요. 시비 걸면 여러분 되게 어려워집니다. 제가 괜히 딱딱하게 수업을 할 거니까 웃으면서 유보용도라고 해서 야 얘는 관리하자. 보존으로 갈까 도시로 갈까 개발로 갈까 여기에서 관리를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렇게 용도 이걸 용도지역 그래요. 그럼 용도지역의 큰 개념은 뭐예요? 토지를 어떻게 사용하게 할 것인가라는 게 용도지역이에요.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러면 용도지구는 똑같아요. 토지를 어떻게 사용하게 할 것인가. 용도구역이라고 있죠. 용도구역도 똑같아요. 토지를 어떻게 사용하게 할 것인가. 똑같은데 왜 이름이 다 다를까요? 목적이 다 달라요. 용도지역이라는 목적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일반적으로 토지는 이렇게 쓰시면 제일 좋아요라고 알려주는 게 용도지역, 넓은 개념.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에 계시는 여러분들 필요하면 이런 것들도 주거라고 가져갈 테니까 여기에도 따라와 주세요라는 게 지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역과 지구는 친구 관계입니다. 지역이 있으면 필요하면 지구를 붙일 수가 있어요. 필요 없으면 지구는 필요가 없겠죠. 그럼 용도구역은 뭐냐? 똑같이 토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데 구역은 이렇게 토지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게 구역이에요. 지역과 지구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구 구역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에 보시면 용도지역지구는 1번이고 용도구역은 2번으로 되어 있어요.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죠. 붙여놨는 거는 쓸 수 있는 용도, 따로 빼놓은 거는 쓸 수 없는 용도 구분하는데 먼저 쓸 수 있는 것부터 먼저 갑시다. 쓸 수 있다는 말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슨 용도로? 보존 용도로 쓰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보존이라고 하니까 못 쓴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보존 용도로 사용하세요. 지역이라는 개념 넓게 봐줘야 됩니다. 개발 용도로 사용하세요. 무슨 지역? 도시지역. 보존 용도로 사용하세요.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 얘는 개발도 할 수 있고 보존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가지고 있겠습니다라는 게 뭐예요? 유보용도인 관리지역이 됩니다. 이 보존 용도의 토지는 보존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냥 보존 형태로 쓰시면 됩니다. 하기 때문에 다시 갈라줘야 할 이유가 없어요. 보호하면서 사용하시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개발이라는 이게 구체적인 개발 그리고 난개발 억제라는 게 따라와. 항상 구체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고요. 난개발을 억제해야 된다는 숙제를 항상 행정기관이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은 구체적인 개발,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4개로 다시 나누어져요. 도시지역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주거 형태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 됩니다. 주거지역. 그리고 상업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상업지역. 그 공장 등이 들어가게 되면 공업지역. 그리고 이러한 공간들에 사람들이 모여 살고 공장이 운영되는데 주변에 여가 공간이 없으면 쌍막해지니까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요? 녹지지역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도시지역은 다시 4개로 세분된다. 구분된다라고 하죠. 구분된다 그러고 관리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고 해서 3개의 관리 형태로 구분을 해줘요. 보존하면서 관리할 것인가. 이 지역 가면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는데 큰 자연훼손을 하면 안 되는 곳. 이게 보존관리고요. 그 다음에 농사 지으면서 관리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도시지역으로 전환될 수 있는 관리지역이 있어요. 이게 계획관리라고 합니다.
요 세 개를 다시 관리할 때 구체적으로 관리해서 만들어둔 거예요. 그럼 얘들하고 얘들은 구체적인 보존이라는 게 없어요. 그 자체가 벌써 뭐예요? 보존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용도 지역이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가 되는 거예요. 얘들은 항상 따라와야 되니까 얘들은 용도도 되고 지역도 되고 다 되니까 용도란 말은 뭐예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지역이란 말은 땅이에요. 어떻게 사용하는 땅이냐가 용도 지역입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행정법의 교수들은 구지역이라고 해요. 구지역. 우리나라는 사용도 구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사용도는 하나, 둘, 셋, 넷. 여기 사용도. 구지역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구지역이라고 합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개론에는 가끔씩 출제를 했었어요. 사용도 구지역이라고. 공법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사용도 구지역이 아니고 21개 용도지역을 외워야 돼요. 개론은 세배하잖아요. 쉽잖아. 그러니까 사용도 구지역. 공법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21개 아무리 찾아도 안 돼요. 주거지역이 다시 갈라져요. 주거지역이. 상업지역도 다시 갈라지고. 왜? 이 때문에. 개발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도시지역은 끝까지 가릅니다. 주거지역은 전용주거라는 전용주거지역 있고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준주거지역 이렇게 해서 세 개로 다시 갈라져요.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은 중심 상업지역. 들어보셨어요? 공법이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수요 공급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봐, 쉽잖아요. 개론은. 수요 공급 알잖아요. 그 다음 뭐 그래프만 그려주면 돼요. 공법은 글자를 몰라요. 글자를. 처음 보는 글자라서. 중심 상업, 일반 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 이렇게 해서 근린상업지역 4개의 상업지역으로 갈라지고요. 저도 안타까워요. 공업지역 또 갈라집니다.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 다음 뭘까요? 준공업. 녹지는 보전녹지 지역. 이거 쓰지 마세요. 책에 다 있으니까 오늘 아침에 하시고 운동도 좀 해야 되고 하니까 제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 쓰지 마세요.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지역 이렇게 해서 3개로 다시 갈라집니다. 그래도 헤아려 보면 16개가 안 돼요. 그래도 헤아려 보면 얘 또 갈라집니다. 여기 1종 전용, 2종 전용. 얘는 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 주거적으로 다시 갈라져요. 이해를 하면은 여기가 쉬운데 어차피 여러분들 용어 정의는 다 봐야 되거든요.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 세분되는 이유는 구체적인 토지 사용 목적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도시지역은 16개 용도지역으로 세분됩니다. 16개 다 합치면 1종부터 해서 자연녹지지역까지 16개 용도지역인데 제일 어려운 건 뭐예요? 도시지역이 제일 어려워요. 용도지역이 몇 개니까? 16개니까. 이걸 누가 지정한다고요? 이걸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이걸 입안하는 사람, 수립하는 사람이 6사람이 한답니다.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무슨 구 할까요? 남구. 수성구는 이제 싫어서. 대구광역시 남구에 도시계획을 하는, 이걸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그러잖아요. 그죠? 도시군 관리계획을 할 거예요. 남구에 토지의 용도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고 해요.
대구광역시 남구에 토지 용도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고 합니다. 누가 해요? 이제 나와줘야 돼요. 광역시장이 합니다. 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이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잘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하려고 그랬죠 방금. 예, 딱 보면 알아요. 토지 용도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수단을 가지고 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어떤 수단을 가지고 하느냐?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가지고 남구에 여기에 용도가 어떻게 돼야 되고 어떻게 돼야 하고 이걸 이제 본인들이 바꾸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기초조사를 먼저 해야 되죠. 왜 바꿔야 되는지 타당성이 나와줘야 되니까 기초조사하고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주민들한테 공람을 시켜요. 남구청에 서류를 깔아두거나 또는 대구광역시에 서류를 깔아주고 주민들 공람을 시킵니다. 여기는 대구 시민 다 올 수도 있고 남구 구민들 올 수도 있고 토지 소유자만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별 관심 없잖아. 자기 땅이 아닌데. 그래서 주민공람은 보통 그 사람들이 와서 보는 거예요. 내 땅이 왜 농림지역인데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바뀌냐. 내 땅이 왜 주거지역인데 공업적으로 가냐.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고 의견을 막 제시하고 왜 내 땅 일부만 상업지역이고 왜 나머지는 상업지역 안 넣어주느냐. 막 따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 따지면 그걸 전부 다 수렴을 해야 돼요. 다 수렴해서 정리를 다 하고 난 후에 그 서류를 들고 어디로 가요? 지방의회로 가는 거예요. 그럼 지방의회 가면은 개별 주민들이 냈던 건데 지방의회는 개별 주민을 보는 게 아니고 지역의 발전을 보는 거잖아요. 지역 발전 차원에서 사실 봐주는 거죠. 주거지역 양이 너무 작은데 상업지역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서로 막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가 다 끝나면 그 다음 시장이 다시 서류가 가는 거예요. 그럼 시장은 그 서류 가지고 이제 뭐 합니까? 행정기관하고 협의를 해요. 대상이 남구청장일 수도 있죠. 남구청장하고 협의할 수도 있고 또 국토교통부 땅이면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할 수도 있고 행정안전부 협의할 수도 있고 협의 과정이 다 끝나고 난 후에 그 다음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합니다. 소집해서 심의를 딱 마치고 나면은 시장이 결재를 쫙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결정 고시라고 합니다. 이 과정이 모든 도시군 관리에게 오늘 별 6개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절차는 제가 안 물어볼 거예요. 지금 물어봤는데 대답을 너무 잘해가지고 이제 절차는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땅 이름 정하는 거죠. 이렇게 딱. 그럼 대구광역시 남구의 토지 용도를 지정 변경할 때 제일 먼저 사용하는 이름이 이제 지금 배우고 있는 얘가 제일 먼저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도시에는 제일 밑에 깔려있는 토지 이름이 뭐라고요? 용도 지역 몇 개? 21개가 깔려있는 거예요. 네, 21개가. 도시지역이 16개가 되고요. 관리지역이 3개가 되고 얘가 1개가 되니까 합치면 21개가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시험 치는 그날까지 다 외우셔야 돼요. 앞머리를 따서 다 암기를 합니다. 자, 교재 140페이지에 첫 번째 보시면 일종 전용 나오죠. 그러면 1, 동그라미 1, 2종 전용 2, 1종 일반 1, 2종 일반, 3종 일반 1, 2, 3 동그라미 쳐야 돼. 1, 2, 1, 2, 3 동그라미. 다음 준주거지역 나옵니다. 준. 그럼 주거지역은 6개죠. 1, 2, 1, 2, 3 준이 됩니다. 상업지역은 중, 1, 6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중1, 6은 될 거고요. 공업지역은 전일준, 전용, 일반, 준, 전일준. 보존녹지는 보생자, 관리지역은 보생계, 그 다음 농림은 농, 자연환경은 자. 1, 2, 1, 2, 3 준, 중1, 6은 전일준, 보생자, 보생계, 농자. 21개. 부동산 공부하면서 제일 먼저 외워야 되는 거 얘입니다. 그리고 합격을 하든 불합격을 하든 잊어버리지 않는 게 얘입니다. 시험 밖에 나가면. 네. 용도지역 몇 개예요? 물으면요. 21개인데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희석이 돼요. 용도지역 몇 개인데요? 물으면 9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9개는 용도지구예요. 조금 더 지나가면 용도지역 몇 개 하면 4개 하는 분이 있어요. 4개는 용도구역이에요. 앞으로 내용이 용도라는 글자를 달고 지역, 지구, 구역이 따라오는데 굉장히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비슷하게 움직일 거예요. 제 머릿속에는 완전히 달라요. 내용 자체가. 이걸 여러분 머리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너무 양이 많아서 그냥 암기할 거는 암기하세요 하고 설명할 거는 설명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배우는 21개를 우리는 용도 지역이라고 합니다. 용도 지역이 지정됐다. 뭘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그럼 뭐가 따라와야 돼요? 용도 지역이 21개가 대구광역시 어딘가 남구에 또 어딘가에 쫙 지정됐을 거예요. 쫙 지정되면 왜 지정했어요? 뭐 하려고? 관리하려고. 관리를 누구를 대상으로 관리를 해요? 땅을 대상으로 관리할 수는 없잖아. 행위에 대해서 관리할 거예요. 누구의 행위? 국민들의 행위. 국민들의 행위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용도지역 이름이 정해지면 그 다음부터 국민들은 당연히 여기에 따른 무엇을 받게 되느냐? 행위 제한을 받게 되죠. 행위 제한 규정도 법에 제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름만 정해준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름에 맞게끔 행위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또는 용도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41페이지는 용도지구거든요. 용도지구고 140페이지의 용도지역 지정은 이걸로 지금 아마 끝났을 거예요. 우리 법률 자체 입문서다 보니까 이렇게 끝나는데 제가 3개만 얘기할 거예요. 3개만. 용도지역이 지정됐다. 쉽게 얘기합시다. 여러분 땅 하나 샀어요. 땅을 샀는데 용도지역이 뭐냐? 농림지역이에요. 농림지역. 호텔 지어요? 못 지어요? 왜요? 왜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행위 제한이에요. 행위 제한. 만약에 이름만 정해주고 행위 제한이 없으면 이름이 필요가 없잖아요. 행위 제한을 반드시 법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 중심상업지역에. 중심상업지역에. 우사 설치하려고 그래요.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법에 만들어 뒀어요. 그런 것들은 개발할 사람은 개발용지 땅을 찾아가고 보존할 사람들은 보존할 땅을 찾아가고 농사 지을 사람들은 농사에 가까운 땅을 찾아가라고 법에서 선을 그어줍니다. 그걸 우리는 행위 제한이라고 해요. 근데 용도지역 행위 제한은 하나밖에 없어요. 용도지역 행위 제한은 건축 제한이에요. 용도. 제가 방금 물었잖아요. 농림지역에 호텔은 건축물이잖아요. 호텔 할 수 있어요? 못하죠. 뭐 주거지역에 공장 할 수 있어요? 공장이 뭐예요? 건축물이잖아요. 모든 용도지역은 건축 제한을 가지고 옵니다. 땅을 살 때 여러분들이 목적이 뭐예요? 이 땅을 사서 어떤 건물을 지을까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땅만 있으면 뭐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건물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개발한다라고 하는데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개발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건물이에요. 건물. 건물을 짓는 땅 이름을 21개로 나눠 놨다는 얘기. 21개로 나눠놨습니다. 아파트 지으려고 그래요. 아파트. 자, 주거지역에 아파트 지으면 제일 좋죠. 그런데 주거지역 종류가 몇 개예요? 6개예요. 주거지역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예요. 다 아파트 지을 수 있느냐? 안 돼요. 다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런 것들을 건축물의 제한, 건축에 대한 제한이 따른다라고 합니다. 얘를 행위 제한이라고 합니다. 넓은 개념의 행위 제한. 그중에 건축 제한을 하는 게 뭐라고요? 용도지역. 어떤 건축 제한? 첫 번째, 건축물의 종류. 방금 얘기했잖아요. 종류, 용도. 종류를 제한합니다. 두 번째,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해요. 건축물 규모를 제한한다는 말은 이제 처음 들어보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뭐 남성분들은 많이 알아요. 이 남자 차별하는 게 아니고 밖에 나가면 많이 써먹거든요. 건폐율이라는 게 있고요. 용적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어떤 분은 왜 똑같은 유리인데 위에는 유리고 밑에는 유리예요 라고 묻는 그런 거는 몰라도 됩니다. 앞에 받침이 있으면 유리 가고요. 받침이 없으면 유리 돼요. 요걸 우리는 제한한다고 합니다. 얘는 방금 제가 예를 들었어요. 주거지역에 호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안 되죠. 주거지역은 용도지역이잖아.
호텔은 건축 제한, 건축물이죠. 주거지역에 호텔은 제한된다. 용도지역에 건축물을 제한한다. 21개 내용마다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양이 어마무시합니다. 외우면 원래 2차 공부 뭐합니다. 원래 1차만 해야 되죠. 그래서 얘는 외울 필요가 없고요. 용도지역 21개 이름만 기억하시고 용도지역별로 뭐가 따라온다? 종료 제한이 따라온다. 근데 규모, 종료 제한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럼 상업지역에 호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중심상업지역 호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겠죠. 그럼 중심상업지역에 호텔이 들어간다. 건축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얼만큼 크게? 얼만큼 크게? 도시의 기능, 형태, 모양, 또 주변 환경 관계없이 돈 많은 사람은 쭉쭉 올리고 돈 없는 사람은 2층으로 짓는다. 그건 아니에요. 법에 건축을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가능한지에 대한 제한을 용도지역별로 다시 2개로 나눠놨어요. 그게 건폐율을 제한한다라고 해서 용적률을 제한한다. 비율을 제시를 합니다. 비율. 건폐율은 건축물로 덮을 수 있는, 덮다, 덮을 패자거든요. 덮을 수 있는 비율이에요. 어디를 덮어요? 예? 아니요. 땅. 용도 지역이잖아, 땅. 땅이 건축물로 덮여요. 땅이 수평투영, 땅을 건물로 덮어요. 얼만큼 덮을지, 돈 많은 주인 같으면, 소유자면 다 덮을 거고, 돈 없는 사람은 조금 덮겠죠. 근데 그걸 법으로 정해놨다니. 다 덮으면 어떻게 돼요? 다 덮으면 어떻게 돼요? 요 옆에 있는 땅 주인이 다 덮으면 안 됩니다. 다 덮으면은 이 건폐율이 나오는 이유는 대지 안에 건축물의 비율을, 건축 면적의 비율을 줌으로써 이 빈 공간을 만들어서 화재라든지 화재 발생할 때 대피할 수 있는 공간 또는 도심지에 바람이 들어와서 바람길 통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건폐율을 제시를 한 거예요. 상업지역은 건폐율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겠죠. 상업지역이 최고 90%까지. 왜? 땅이 비싸니까. 쓸 수 있는 만큼 쓰란 얘기죠. 10%의 땅만 비우고 나머지는 그대로 건물을 올리면 돼요. 그러면 농림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낮겠죠. 20%밖에 안 줘요. 100평이면 몇 평 덮을 수 있다? 20평은 덮는 거죠. 이렇게 해서 건폐율이 나오고요. 이렇게 땅을 덮으면 이제 건물 위로 올릴 거 아니에요. 올리는데 여기에 용은 사용하다, 적은 쌓다. 사용하기 위해서 쌓기 위한 비율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들이 보통 시골 가면은 단층 건물이 많아요. 단층 건물 많은 이유가 뭐 사람 꼴랑 뭐 어른 둘이 사는데 높여서 그게 아니고 용적률이 낮으니까 더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용적률을 제시를 하거든요. 용적률은 대지 위에 건물을 얼만큼 크게 지을 수 있는가, 높게 지을 수 있는가가 용적률이고, 건폐율은 대지에 건물을 얼만큼 앉힐 수 있는가, 덮을 수 있는가, 이게 건폐율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으면 합니다. 나중에 건폐율 비율 물으면요, 건폐율은 100%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데 물을 때마다 이종 일반적이죠. 건폐율 몇 프로예요? 물으면 이종 일반적이죠. 250%. 250%는 용적률. 건폐율은 많아봤자 50, 60이에요. 제일 많으면 90인데 그 숫자를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건폐율과 용적률 개념은 제가 설명하는 더 이상은 없습니다. 없고요. 시험 문제 나오면은 그림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숫자를 쭉 제시하고 연면적 얼마인가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건폐 용적률은 용도 지역이 건물 종류를 정해주는 것과 동시에 가능한 건물에 대한 뭐를 사이즈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서 제시한 법률 규정입니다. 용도 지역에 요거 하나, 둘, 세 개 이외에는 제한이 없어요. 용도 지역. 세 개만 제한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용도 지역에서 요거 세 개 말고 다른 거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뭘 할까요? 내 주거지역에 호텔을 못 지니까 집을 짓는데 집 건폐율이 뭐 50%고 용적률이 200%인데 딴 거면 할 거 없나? 할 거 없어요. 찾아봐도. 그게 다거든요. 여기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내 땅에 규제를 심하게 받는다고 느끼는데 행정기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를 더 집어넣어요. 야, 이거 가지고는 좀 불안한데 라고 합니다. 그건 자기들 생각인데 우리는 하나도 안 불안한데 어떤 경우에 범어 내거리에 아니면 여기 반월당 내거리에 엄청 높은 건물들이 절비해 있죠. 상업 건물 또는 숙박
이런 건물도 절벽이 되어 있는데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많을 겁니다. 그럼 상업지역에 호텔 지어요, 못 지어요? 짓잖아요. 건축 가능합니다. 건물 사이즈 크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불이 나면은 인명피해가 많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하지? 중심상업지역이라는 이름 가지고 용도지역 가지고 더 이상 규제를 못해요. 그런데 시에서는 규제를 조금 더 하고 싶어요. 사람들 위험하니까. 그러면 친구를 데리고 옵니다. 친구를 한 명 끌고 와요. 그 친구 이름이 용도지구 중에 방화지구라는 게 있어요. 방화지구를 끌고 옵니다. 그럼 중심상업지역이면서 방화지구가 되면은 호텔 가능하고 이렇게 크게 짓는데 단 건물 구조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내화구조로 바뀌어야 돼요. 내화구조란 말은 화재에 견디는 구조. 불이 나더라도 건물 자체가 무너져 내리지 않고 이렇게 타지 않는 그런 구조를 하기 위해서 중심상업지역이라는 땅에 뭐가 더 들어갈 수 있다? 방화지구라는 게, 방화지구는 하나의 단편적인 용도지구 이름인데 상업지역 안에 용도지구라는 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용도지구입니다. 지금 용도지역이고 지역은 다 했거든요. 용도지역은 세 가지를 규제합니다. 건물의 종류 제한, 그리고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을 하는데 140페이지에 첫째 줄 용도지역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우리는 1, 2, 3준, 중일, 유군, 전일준, 보생자, 보생계, 농자를 다 외웠다. 제가 다 외웠다. 그러면 건폐율이 따라와야 돼요. 건폐율은 55, 66, 57, 98, 87, 777, 222, 224, 22 외우면 됩니다. 저는 다 외웠습니다. 이게 지금 얘기를 하면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공업지역 다 얼마예요? 70이에요. 녹지지역 다 얼마예요? 예, 많은 것 같은데 숫자 따져보면 정말 몇 개 안 됩니다. 제일 헷갈리는 게 556657이에요. 556657. 얘만 외우고 나머지는 계획관리지역만 외우면 끝나요. 556657 외우고 9887, 777은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근데 9887은 상업적인데 중1유근이라고 외우고 9887이 돼야 돼요. 시험장 가면 이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얘를 써야 돼요. 1, 2, 3준, 중일, 유군, 전일준, 보생자, 보생계, 농자를 써야 되는데 그때 잘못 써버리면 숫자가 틀어져요. 그래서 미리 해야 될 게 뭐냐? 용도지역 21개를 앞머리를 따서 계속 지나가면서 외우십니다. 밥 먹으면서 얘기하다가도 야, 너 1, 2, 3준, 중일, 유군, 전일준, 보생자, 보생계 아냐?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밥 먹다가 도망가더라도 계속 얘기해서 본인 걸로 만듭니다. 요거 12월 말까지 해주셔야 돼요. 이거 12월 말까지 해야 그 다음 5, 6, 6, 5, 7, 9, 8, 8, 7이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따라오고 저는 더 이상 못합니다. 한 개 더 있어요. 용적률. 용적률 또 해야 돼요. 용적률은 또 꼴에 숫자가 2개입니다. 한 칸에. 2개 다 뭐냐니까 우리는 항상 최대 한도. 용도지역에서 가장 크게 지을 수 있는 게 얼마냐. 그러면 100, 150, 200, 250, 300 쉽잖아요. 100, 150, 200, 250, 300인데 준주거만 기억하면 되겠죠. 350이 아니고 뭐예요? 500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100, 150, 200, 250, 300, 500. 건폐율도 똑같잖아요. 5, 5, 6, 6, 5, 7. 2가 더해졌듯이 여기도 3에서 2를 더하면 돼요. 주거지역을 이렇게 해서 모르면 12월 달까지 주거지역 6개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단 21개 순서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줘야 됩니다. 쉬는 시간에 1시간 하지 말고 3시간 참아도 괜찮습니다. 1, 2, 1, 2, 3준, 중일, 유군, 전일준, 보생자, 보생계, 농자를 외우세요. 외우고 5, 5, 6, 6, 5, 7 그리고 100, 150, 200, 200, 250, 300, 500 이렇게 2개를 같이 기억을 해 주시고 상업지역도 쉬워요. 상업지역은 빼기 200이거든요. 1500, 1300, 1100, 900. 뭐 이건 공식이 아니고 행정기관이 법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어떻게 외우죠. 안 외우면 문제 못 푸는데. 그럼 공업적 쉬워요. 300, 350, 400. 뭐가 어려워요? 출발을
어떤 숫자로 하냐에 따라 가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1500 출발하면 200 빼면 돼요. 1500, 1300, 1100, 900. 그리고 공급지역은 300, 350, 400. 그러니까 목지지역이 이제 80, 100, 100. 관리지역이 80, 80, 100. 농림자연은 80, 80. 됐습니다. 하기 싫죠?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실현 시간에 21개는 해야 됩니다. 1, 1, 2, 3, 준, 중일 끊으세요. 1, 1, 2, 3, 준, 주거지역 떨어져 나오고 중일 6은 빼고 전일 준 빼고 보생자 땡 치면 돼요. 탁탁탁 운율에 맞춰서 끊어가면 금방 이어집니다. 보생자, 보생개입니다. 어떤 분 보생개, 보생자로 해놓으면 곤란합니다. 보생자, 보생개. 농자는 안 외워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일 낮은 거 처리하면 되니까.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100제곱미터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 건축물을 얼마를 덮을 수 있어요? 20제곱미터를 땅에다가 덮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물을 얼마를 높일 수 있어요? 최고 얼마 높일 수 있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일 때? 100제곱미터일 때. 80제곱미터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이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 그러면 한 개만 계산해보고 넘어갑니다. 대지 면적. 대지 면적 1000제곱미터인 토지가 있다. 1000제곱미터인 토지가 있고, 자, 얘를 2종,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시행령상 건폐율 용적률 최대 한도를 적용하는 경우라고 제시가 됩니다. 최대 한도를 적용하는 경우 건폐율이 몇 프로예요? 60%, 60%. 용적률은 최고 한도 250%. 이렇게 돼야 되죠. 숫자를 외웠는데 숫자가 이제 연결이 안 되고 적용이 안 되면 곤란합니다. 최대 한도. 내가 땅을 가지면 이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이런 경우에 대지 A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 면적과 연면적을 바르게 구한 것은 하고 물어요. 건축 면적과 연면적을 바르게 구한 것은, 건축 면적이란 대지를 덮는 면적. 건축법 가면은 건축 면적이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 굉장히 어렵게 나와요. 그때 가서 배우도록 하고, 건축 면적은 대지를 뭐 덮는 면적, 건축 면적. 건물 지으려면 건축 면적이 나와줘야 돼요. 그 다음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건축 면적 얼마예요? 최고 얼마까지? 600제곱미터까지 지을 수 있어요. 안 칠 수 있어요, 바닥에. 그 다음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로 갑니다. 법률 규정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 한 건물의 뭐 전체 면적을 연면적이라고 하는데 얼마까지 가능해요? 예? 아, 곤란합니다. 250% 줬는데 25,250 이러면 곤란하고, 100%가 한 배잖아요. 200%가 두 배예요. 250%는 2.5배. 1000제곱미터 2.5배면 2500제곱미터. 그런 것까지는 제가 못 해줍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 개죠. 청수는 몇 층까지 가능한가라고 나와요. 청수는 몇 층까지 가능해요? 나누면 되잖아요. 뭐해서 뭘 나누면 돼요? 용적률을 건폐율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은 6, 4, 24, 10 남네요. 그럼 몇 층? 5층까지 가능합니다. 10제곱미터 버리는 분이 있어요. 아깝게 버리지 말고 10%도 쓰면 돼요. 위로 올라가면 다 뭘로 봐요? 층으로 보니까. 그런 경우 최고 층수 몇 층인가라고 물어요. 그때 제시되는 뒤에 단수 조항은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이 같다라고 냅니다. 건축을 한 면적 그대로 위로 올라간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튀어나오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일자에 뭐
정방형 건물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정방형 건물 올라가니까 청수는 몇 층까지? 64, 24, 2400인데 100 남았잖아요. 위로 한 칸 더 올리면 몇 층? 5층 됩니다. 청수 5층까지 가능. 이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최대한도 5층까지 가능하다. 자, 그럼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먼저 나오고 종류가 나오고 그다음에 건폐율하고 용적률 두 개밖에 없다고 했는데 얘는 뭐냐? 얘는 우리 높이라고 그러죠. 높이라고도 하는데 원래 청수하고 높이는 다른데 이렇게 해서 높이도 청수도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이용하면 그러면 토지를 쓰는 사람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라 하더라도 법에 정해놓은 내용에 맞게끔 쓰니까 누구에게 이익이 가고 누구에게 불이익이 가는 그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겠죠. 이래서 만들어 놓은 게 땅 이름이에요. 용도 지역.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한테는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런데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아니다. 한 개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141페이지에 용도 지구라는 것이 들어가는 거죠. 자, 140페이지에 나오는 용도 지역은 이제 제가 얘기 다 했어요. 해야 될 기본적으로 21개 외우시면 됩니다. 가볍게 외우시고 건폐 용적률은 가볍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141페이지 용도 지구는 방금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역의 규제 또는 목적을 추가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적어두세요. 용도 지구 지정 목적 위에다가 용도 지역의 제일 위에 제목이죠. 용도 지구에 동그라미 싹 쳐서 화살표 싹 끄집어내서 용도 지역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지정할 수 있다. 너무 길다. 용도 지역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할 수 있다. 용도 지역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 지정할 수 있다. 절대로 시험에 이 문장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용도 지역의 기능이 뭐예요? 네? 용도 지역의 기능? 건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이 용도 지역의 기능이에요. 이 기능만 가지고는 행정기관이 건축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 다 관리를 못하니까 기능을 보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필요한 게 용도 지구라는 걸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용도 지구도 대구시 안에 남구의 지역 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역과의 기능 보완을 위해서 도시군 관리개혁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도시군 관리개혁 결정하는데 내용이 9개가 나옵니다. 그 표 안에 있는 경관지구 들어봤어요? 경관지구가 있습니다. 고도지구는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고도지구. 대구 MBC 방송국 뒤에 아직 고도지구인가요? 예전에 고도지구인데 대구 MBC 방송국 뒤에는요 7m 높이 초과해서 건물 못 지어요. 예, 올라가면 어떻게 되니까 방송국 보인다는 거죠. 보이니까 기밀이 무슨 망한 거 땡겨가지고 볼 것도 아닌데 그래서 고도지구 걸립니다. 그리고 비행장 인근 지역들은 다 뭐예요? 고도지구. 고도지구 왜 하는데요? 너무 높이면 특정된 업무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상업지역인데 고도지구 걸리면 토지 소유자는 손해죠. 고도를 끊어버릴 거니까 몇 메타 이상 지으시면은 안 됩니다. 근데 시 입장에서는 필요하면은 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이거 지금 나오는 거 전부 다 필요하면. 누구 입장에서? 시 입장에서, 군 입장에서 필요하면 지정하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으면 지적 의미가 없죠. 지금 시험 문제 나오면은 필요하면 지정할까 이렇게 안 물어봐요. 용도지구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용도지구 몇 개입니까? 9개. 경관지구부터 해서 복합 용도지구까지 총 9개 용도지구가 있는데 용어 정리는 여러분들 몫입니다. 이름, 경관, 고도, 방화, 방제, 보호, 취락, 개발, 진흥, 특정 용도, 제한. 제목에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 제목을 보면서 같이 내용하고 연결시켜주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8번, 9번 같은 게 복합용도지구라고 해서 지역의 토지 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단어가 나오잖아요. 복합적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복합용도지구라고 하는데 8번 한번 보겠습니다. 특정 용도 제한 지구라고 해서 주거, 교육,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의 특정시설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게 특정용도 제한지구입니다. 그러면 집이 모여있는 도시 또는 학교가 있는 도시에는 특정용도 제한지구를 지정해서 뭐 할 수 있다? 오염물질 배출시설 같은 것들을 못 들어오게 해요. 또 청소년 유해시설인 뭐 PC방 이런 것들 들어올 수 없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용도 지역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도 지구가 지정되면 얘가 추가적으로 기능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9개. 오늘 암기할 게 너무 많은데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외우느냐? 경방보치개 고방특복이라고 외우면 됩니다. 억수로 죄송하죠. 저도 이런 말 할 때 보면. 경방보치개 고방특복. 뭔 뜻이에요? 없어요. 뜻 없어요. 뜻이 없어요. 뜻이 없는데 요렇게 5개를 하고 슬러시하고 4개를 하는 이유는 요 5개는 세분이 돼요. 세분. 141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경 있죠? 방 있죠? 방 넘기면 보가 나올 거예요. 보 나오죠? 취 나오죠? 개 나오죠? 경관, 방제, 보호, 취락, 개발, 진흥, 경방, 보취계를 미리 하는 이유는 5개 용도지구는 세분이 가능하다라는 문장을 가져가야 됩니다. 세분 됐을 때 뭐가 되는지는 지금은 몰라도 돼요. 그런데 용도지구는 몇 개? 9개. 9개 가지고 뭘 한다? 용도지역을 보완합니다. 용도지역을. 왜 세분 되면 더 많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9개라고 해요. 왜 용도지구로 더 만들면 안 되느냐? 법에서는 더 이상 제시를 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지자체에서 만들면 되니까 9개를 제시하는 이유는 용도지역이 몇 개예요? 21개잖아요. 근데 보완하는 게 25개, 30개 되면 용도지역 의미가 없어지니까 용도지구는 그냥 몇 개? 9개로 갑니다. 경방보치개 세분 가능하다. 고방특복 세분 되지 않는다. 그럼 봐야 되죠. 고가 뭐예요? 고도지구. 방은 여기서 이제 요 방과 이 방은 다릅니다. 경방의 방은 방제고요. 고방의 방은 방화가 돼요. 방화지구는 세분 되지 않습니다. 방제지구는 세분이 되고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 복합 용도지구에서 총 9개. 이걸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집에서 읽어보면 돼요. 내용 자체가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한 개만 가르쳐 드리면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던데요. 이렇게 대로변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건물들이 쫙 서 있어요. 이렇게 건물이 쫙 서 있는데 여기가 중심지예요. 도심지 이렇게 서 있는데 상업지역이라 봅시다. 상업지역이다. 그 상업지역에 필요한 건물 지으면 되죠. 상업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건물 종류가 많습니다. 높이도 올리고 뭐 돈 없으면 다 낮기도 하고 근데 건폐율 용적률이 다 정해졌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건물을 짓는데 이상한 사람이 한 명 툭 들어와서 이 건물 중간에 자기 땅에다 건물하게 짓는데 이상한 건물을 지어요. 풍차도 막 달리고 아리 무지개 색깔 막 이러면 이 전체의 도시의 경관이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그러면 여기다가 뭘 해요? 경관지구를 지정합니다. 지정하면서 어떤 형태의 건물은 건축할 수 없다라고 제시를 하죠. 용도지역으로는 제시를 못해요. 용도지역은 말 그대로 호텔 지을 수 있다. 건폐율 몇 프로고 용적률 몇 프로 지으면 된다. 근데 호텔 바깥에 알록달록하게 무지개 달고 뭐 풍선 달고 뭐 물레방아다고 이런 거는 규제를 못 하는데 경관지구 나오면 그것도 규제할 수 있다. 뭐 외부 돌출물이 바깥으로 많이 나온다거나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용도지구의 개념이라는 거죠. 목적이라는 거죠. 또는 조금 전에 호텔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가 많으니까 일일이 건축물 하는 거 다 보기가 그러니까 방화지구를 던져버리는 거죠. 그 위에. 그러면 건물 짓는 사람은 자동으로 뭘 해야 돼요? 방화지구에 해당하는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게 총 9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PC방이나 게임 시설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유동 인구가 많으니까. 근데 주거 기능 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뭐 할 수 있다. 이거 들어가면 안 되겠다 싶을 때 뭐 하면 돼요? 특정 용도 제한지구를 지정합니다. 청소년 보호 특정 용도 제한지구에 딱 들어가 버리면 거기에는
요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딱 제시를 해요. 그럼 들어갈 수 없는 건물로 함께 늘어나겠죠. 이게 100% 규제만 하는 건 아니고 완화도 가능하고 규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라고 하느냐? 보완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보완한다. 복합용도지구 같은 경우는 규제가 풀리는 거거든요. 복합용도가 말 그대로 뭐예요? 원래 같으면은 이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데 복합용도로 만들면 지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용도지역에 2종 일반 주거지역에 2종 일반 주거지역 하지 말고 그럼 계획관리지역에 숙박시설이 되느냐? 안 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뭘 할 수 있다?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주는데 뭘로? 계획관리지역 법에는 A라는 시설 숙박시설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복합용도지구 들어가면 여기에는 그 시설을 할 수 있다. 단순하게 용도지구라는 개념은 규제를 보완하는 게 아니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할 수 있고 못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보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용도지구는 그래서 9개 정도를 가지고 갑니다. 오늘 해야 될 거는 용도지구 이름 9개. 세분되는 거는 5개가 있다. 그리고 집에서 답답하면 세분되는 게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럼 142페이지에 보시면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이라고 나오죠. 행위제한이 용도지구 지정하는 목적이 뭐예요? 용도지구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했잖아요. 뭐 어떻게 보완할까요? 잘 어떻게? 이 문장을 잘 기억하세요. 용도지구는 용도지역하고 친구 관계이지만 필요하지 않으면 데리고 올 필요가 없어요. 필요하면 지구를 데리고 오면 됩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누가 필요한데요? 용도지역을 관리하는 자가 필요하니까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 관리하는 자가 누군데요? 그 6분이라면 6사람. 이 사람들이 필요할 때 용도지구를 가지고 오는데 그 용도지구를 기본적으로 몇 개를 만들어 놨어요? 9개를 만들어 둔 거예요. 그걸 끌고 와서 쓰면 됩니다. 자기 지역에 필요하니까. 자기 도시에 필요하니까. 그래서 끌고 오면은 그때부터 행위제한이 어떻게 되느냐? 그 지역의 조례를 가지고 제한을 하게 돼요. 서울특별시의 경관지구에 들어갈 수 없는 건물하고 대구광역시의 경관지구에 들어갈 수 없는 건물은 종류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몰라요. 지역 조례 봐야 됩니다. 또 서울특별시의 특정용도 제한지구에 들어갈 수 없는 건물하고 대구광역시의 특정용도 제한지구에 들어갈 수 없는 건물은 종류가 달라요. 왜? 조례가 따로 정해졌기 때문에 자기들 조례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용도지구 배우면 행위제한에 따라와야 됩니다. 용도지역 배우면 행위제한이 몇 개였어요? 3개였죠. 뭐? 종류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 3개였어요. 용도지구 배우는 행위제한이 9개 용도지구인데 기본적인 행위제한은 조례. 딱 부러지게 얘기 못하고 그냥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2개 규정이 선이 먼저 그어져야 돼요. 그래야 예외 규정, 특례 규정, 단서조항이 나옵니다. 예외, 특례, 단서는 지금은 하지 않을 거예요. 기본적인 틀이 중요하니까. 142페이지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조례잖아요. 조례. 142페이지 제일 아래 보면. 조례 나오죠? 그럼 조례 아닌 게 몇 개 있어요? 조례 아닌 게 몇 개 있나요? 142페이지 제일 밑에. 행위제한. 조례. 아닌 게 몇 개 있어요? 조례라는 글자 없는 거 몇 개? 3개 확인했나요? 예. 제일 첫 번째 뭔데요? 그렇죠. 이게 시험에 나와요. 고도지구는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거 틀린 문장이 돼요.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중에 하면 됩니다. 찾기 쉽죠? 지금만. 조례로 한다. 자,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벌써 1시간이 되어버렸네.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행위제한이 따라온다. 3가지가 있더라.
종류가 제한되고 건폐율이 제한되고 용적률이 제한되더라. 요거는 숫자를 선생님이 외우라 그러더라. 외우시면 됩니다. 이걸 뭉쳐서 네 단어로 표현합니다.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어디 있다고요? 법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용도지역 나오죠. 용도지역. 줄 그어야 되는데 줄이 없어요. 그래서 140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시면 회색 칸 안에 동그라미 1번을 보면 됩니다. 제일 아래 동그라미 1번 140페이지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정하여져 있는 것 요까지만 줄 것입니다.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건축 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 이걸 대구시장이 도시군 관리개혁으로 일반 주거지역 정하면서 요 건물은 못 들어갑니다. 여기는 건폐율 몇 프로입니다. 여기 용적률 몇 프로입니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하고 탁 정해버리면 끝나요. 그 다음부터 어디 가야 돼요? 법에 있는 대통령령을 보면 어떤 건물이 어느 정도 크기로 들어갈 수 있는지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은 어디에서 정해져 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있다. 법에 있다. 줄여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142페이지로 오면은 용도지구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어디서 정할 수 있다? 용도지구의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디서 정할 수 있다? 조례로 정할 수 있다가 됩니다. 기초적인 과정에서는 요거 두 개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땅 샀다. 땅 샀는데 대구시의 남구에 A-1번지를 샀어요. 요 용도지역이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뭐 찾아봐야 돼요? 먼저 법 찾아봐야 되죠. 시행령 찾아보고 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시행령에 가보니까 각 지역마다 약간의 어드밴티지를 줘놨습니다. 자기들 할 수 있는 것들. 그거는 조례인데요. 그거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용도지역 확인되면 뭘 찾아봐야 된다? 대통령령을 찾아봐야 돼요. 여기에 맞는 건물이 어떤 게 있는지. 조례, 용도지구가 확정이 났어요. 용도지구. 경관지구다. 뭐 찾아봐야 돼요? 조례. 이거 두 개 구분하시면 돼요. 용도지역 확정되면은 시행령 찾아봐야 되고, 대통령령. 용도지구 확정되면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찾아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두 개가 용도지역 지구 지정 및 그에 따른 행위 제한. 두 개 같이 갑니다. 서로 시행령과 용도지역과 지구는 서로 보완 관계에 놓여 있다. 이제 한 개 배웠습니다. 땅 이름. 용도지역 몇 개? 21개. 읊어보세요. 됐고. 용도지구 몇 개? 9개. 자, 10분만 쉬었다 합시다.